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익산시의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한동현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현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83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형 화물자동차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하여 현재도 각종 민원사항이 접수되고 있으며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각 조례에 위임한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로 인한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고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물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고 제3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는 밤샘 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에 관한 사항, 제5조는 밤샘 주차 시설 이용 중지에 관한 사항, 제6조는 밤샘 주차시설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83호 익산시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조 하단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과목 및 같은 조 제4호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가능 시설 및 장소를 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6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밤샘 주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여 시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 등 조례 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동현 의원님, 우리 화물차 소유주 이 밤샘 야간 주차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우리 조례를 담아서 해결해 주신 그런 노력에 좀 감사를 대신 드리고요. 제가 그러니까 주차법이랄지 자동차 운수법 시행 규칙, 그다음 뭐 다른 지자체 이 관련 조례 이렇게 쭉 이제 검토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지자체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조례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한동현 의원님보다도 우리 그 집행부에 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질문할게요. 이 밤샘 주차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장소를 지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비용 추계를 보시면 총 비용이 2억이에요. 5년 동안. 그런데 이제 청소 및 유지 관리비가 1억 6천 들어가고 소요가 되고 CCTV 유지 관리가 4천. 그래서 이게 지금 26년 차 이게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요, 이게? 예산이? 회장님.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예.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시설이나 이런 허용구역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일단 내년에는 이 하물 밤샘 주차 지정 장소를 지정하는 거에 따라서 내년에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은 저희들이 이제 지정만 해서 될 게 아니고 화물차들이 받쳐야 될 여건과 또 야간에 이런 뭐 시설들을 좀 보완할 때는 좀 보완해야 할 우리가 필요성이 이제 시유지 있습니다. 같으면 모르지만 일반 개인 재산 같은 사유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임차를 하든가 그런 방법으로 써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 부분도 참 어차피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시설을 좀 필요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쭉 이렇게 이 경우는 이제 그 밤새 주차 시설을 지정을 하고 우리가 사유지를 우리 시유지가 됐던 사유지를 임차를 한다면 거기 따른 주차 그 계획선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제 보안 등도 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그 시설 부분을 좀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번 만들 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망에다 좀 추가를 하고 싶어요. 사망에 보시면 4조 밤새 주차 시설 장소의 지정 이렇게 나오죠. 거기 이제 사망에 보면 익산시장 제1항에 따라 밤새 주차 시설 장소 지정한 경우 익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데 이걸 사항으로 좀 만들고 밀어버리고 사망을 추가해서 익산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장소에 밤샘 주차를 지정할 경우에는 주차 계획선을 표시하고 교통안전시설, 조명시설 등을 설치 관리한다. 이 부분을 좀 삽입을 해주면 사업원들도 큰 문제가 없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화물자동차 주차 시설을 하려면 일반 승용차와 달리 네. 더 안전시설이 더 보강이 그렇죠. 돼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 수용차는 좀 보일 수가 있는데 더더구나 밤새 화물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고가 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 자체를 조례에 아예 담아주는 것이 좀 좋지 않냐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유 없으십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속일령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속일령 부위원장입니다. 정의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일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속일령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화물자동차의 밤샘 주차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충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605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17년 9월 익산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승격함에 따라 의료시설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2019년 3월 병원 증축 및 부지를 확장하였으나 병원 주출입구 차량 동선 및 주차장 계획 변경으로 부족한 주차장 부지의 추가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금해 확장되는 부지 중 일부는 종합의료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생산녹지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 입지에 적합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익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익산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계획의 범위는 익산시 신동 627번지 1원 31,678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총 33억 5,200만 원으로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 100%를 부담하며 사업 기간은 2023년 말입니다. 금해 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내용은 확장되는 부지 4,269제곱미터는 종합의료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종합의료시설 입지에 적합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기존 자연녹지지역 860제곱미터를 포함한 총 5,129제곱미터를 도시계획시설, 종합의료시설로 추가 결정하는 사안이며 이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 설치 계획으로 건축용지가 23%, 녹지용지가 14.6%, 기반시설용지 59.5%, 기타용지 2.3%로 구성되며 기존 주차장 부지에 병원동을 신축함에 따라 감소되는 주차 공간을 확충하여 병원, 내원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행정절차 이행사항으로는 2022년 12월 익산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주민 제안에 대해 우리 시에서 입안 수용하기로 결정 통보하였으며 2023년 3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통해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23년 6월 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7월 전라북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 8월에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 도면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익산병원 증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의원님들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면 본 사업의 주무부서인 도시개발과에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05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시장은 도시관리 계획을 위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반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주요 내용은 익산시 신동 627번지 1원에 증축 중인 익산병원이 병원의 주 출입구 차량 동선 및 주차장 계획 변경으로 부족한 주차장 부지의 추가 확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해당 부지 5,129.8제곱미터에 대하여 종합의료시설 입지에 적합한 용도 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 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발전적인 방안 등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뭐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아까. 예,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우리 익산이 원대병원과 익산병원이 있다는 것은 참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동안에 익산병원이 너무나 출입구가 좀 부족하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을 좀 이쪽으로 좀 확보를 하는 겁니까? 밑에 쪽으로 그러면? 예, 즉 국어 뒤쪽으로 예. 그 해가지고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요, 그 예.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국어 지금 쪽까지. 지금 그쪽에 그 복개원대 있잖아요. 예, 그 옆에 그 거기가 지금 농로거든요. 농로? 예. 거기서부터 얼마나 떨어져요? 폭이? 그 농로에서 그렇게 이격거리는 많지는 아니, 좀 않습니다. 떨어지야 나중에 아직 도로보다 내야 도로 되니까 도로 내는 쪽- 데는 문제 없죠. 예, 그건 해놨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냥 거기가 지금 그 옆에가 그 악취 때문에 복개를 해놓고 거기가 도로가 낮아가지고 예.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예. 지금 거기를 좀 빨리 원상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게 도로를 이렇게 그 나인선을 좀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감안해서 예. 이거 지금 올렸다 이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유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주공입니다. 그 사업 추진 경위에서 예. 좀 전에 국장님이 이제 보고를 해주신 내용에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뭐 한 20일 동안 받은 것 같아요. 예. 거기에서 내용이 뭐 별다른 하나 나온 거 있습니까? 그 특별한 사항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거기에 대한 뭐 이의적이 있다든가 다른 예. 뭐 건의사항 같은 것도 없고. 그 현재 있는 부지도 다 확보를 해가지고요.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행정 절차만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해주면 그 주차장 문제는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출입구만 이제 변경 그쪽으로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쪽으로 나오는 것을 주출입구로 지금 주차장. 출입구는 원래 출입구 그대로? 쪽이고요. 예, 다만 근데 아까 그 우리 국장님 설명에 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출입구 차량 동선 및 주차장 계획 변경으로 했으니까. 현황이요. 현황이 예. 여기 있습니다.
식으로 만든 그렇지. 주차장 여기는 아니고. 이쪽에다 내리고 그 소리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게 현재 지금 이제 출입구잖아요. 예. 출입구인데 기존에 병원 있고 예. 주차장이 기존에는 지금 이제 이쪽으로 있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이 부분이 혼잡스럽고 뒷부분에 일부 있었는데 이 부분 이제 주차장들을 없애고 여기서 계속 혼돈되는 부분들을 이쪽 부지를 넓혀서 네. 주차장을 가기 때문에 이제 출입구는 여기더라도 주차장이 이제 뒤편과 신규 확장 부지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적인 측면에서는 혼선을 줄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그걸 그 계획하신 대로 하더라도 출입구는 그냥 변동 없이 예, 그대로 한다. 그렇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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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속일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일영 의원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주차장 확보하면서 진출입로가 확장되는데 주변에 이제 민원인들하고 발생될 우려들이 사실은 이제 뭐 그 주변에 이제 농사짓는 사람들이 통행이 또 더 지장이 지금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큰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유한야입니다. 그 농사 짓는 분들의 민원이 현재 그 국어가 거기에 지나가 있는데 그 차량이 될 데가 없다 보니까 그쪽에 쭉 일렬로 되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많이 났고 또 그런 민원에 이번에 병원에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다 넣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주차장이 확보가 되면 그쪽에 서 있는 주차한 그 차량들 문제는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농업을 하기 위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그 통행하는 데는 더 지장이 없고 없습니다. 그쪽에 이제 주차가 돼 있어서 주차를 더 해소시킬 수 있어서 더 예. 농민들한테는 더 좋은 예, 환경이 될 예, 것이라는 예,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으로 싹 넣을 수 있는 충분한 이번에 공간을 확보를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제 국어가 그쪽으로 가 있는데 예, 예. 이제 국어 자체가 너무나 이제 통행이 불편하다면 나중에 이제 국어를 복개라도 해가지고 예. 좀 농사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민원 해결에 좀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 어쨌든 익산병원이 좀 확장하면서 그 우리 이제 생산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좀 바꿔주는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뭐 동료원님도 이해가 있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뭐 경찰서나 뭐 바이오농업과에서 의견 제시한 것도 있고 또 농어촌공사가 특별히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조치 계획에 보면 익산병원에서 처리를 하겠다.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 꼭 그 익산병원이 책임지고 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명문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중에 가면 또 그것은 익산시가 해라. 농민들이 원하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럴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명심해서요. 이런 부분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안번호 제606호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건은 경관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2018년도 수립된 기존 계획의 내용을 분석하여 경관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경관의 미래상 재설정, 경관 구조 및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의 정비, 경관 가이드라인, 야간 경관 계획 및 실행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견 제시건에 대한 그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용역사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용역사 관계자분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연임이 없으신 위원님들 앞에서 보고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영역의 의견 청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설명이 있었던 관계로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관법에 근거해서 익산형 경관 이미지 정립, 현안에 따른 전략적 경관계획, 경관계획의 운영 실천 여건들을 목표로 하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계획 수립 과정은 조사 분석, 그다음에 경관 기본 구상, 경관 기본 계획, 경관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실행 계획 순으로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존 계획에 18년도 수립됐던 기존 계획에서 저희 23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어떤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조정, 그다음에 중점 관리 구역 등에 대한 실천적 관리를 좀 구체화한다는 내용, 그다음에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좀 더 그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그 용역의 과정입니다만 그 익산에 대한 일반 현황들을 또 조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사업들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시민들과 전문가들 통한 의견 수렴 과정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의 그 미래에 대한 그 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조사와 그 내용을 또 바탕으로 앞으로 어떤 관점에서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분석들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분석들을 다 정리하여서 미래상 및 목표를 다시금 수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오래된 가치와 일상의 행복, 미래의 도약이 함께하는 참신고도 익산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 목표는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역사 문화 경관. 그래서 그 근대 역사 문화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경관 특화라는 관점에서 좀 힘을 실었고요. 두 번째는 보행 쾌적성 강화를 위한 녹색 가로 경관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의 뭐 스마트 시티 등등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행 쾌적성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넣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경관 사업 및 경관 관리 자체가 민관 학이 함께 소통을 해서 이루어진다면 훨씬 실효성 있고 나은 결과를 낼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목표를 설정하고 보고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의 이제 주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경관 구조 부분에서는 그 건강 권역에서는 중심 시간이 권역의 확대, 그다음에 그 금강 휴양 권역 같은 경우 명칭 변경을 했고요. 경관축 관련해서는 녹지 경관축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관 거점들은 일부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상을 조정하였습니다. 경관 기본 계획에 있어서
경관 권역은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경관 그 축과 거점 부분도 일부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중점 경관 관리 구역에서는 그 익산역 역세권 지구에 대해서 섭리 근대 역사 문화 공간 이 부분을 좀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뭐 대관 선수로 탑천 고도 보전 지구, 그다음에 특화 경관 지구, 시가지 경관 지구 등은 기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실행 계획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경관 조례 관련해서는 경관 심의 대상별 심의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신규 추가한 부분은 그 최근에 그 가로 경관에 대해서 단순한 가로 그 시설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 통합적인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추가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경관 그 위에 저해 요소로서 뭐 축사, 창고, 뭐 태양광 시설, 뭐 빈집 등등에 대한 약간의 관리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거는 경관 권역의 그 확대 및 그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경관 녹지 경관 축이 그 추가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거점 관련해서 변경 및 그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그 익산역 역세권 지구 안에 있어서 그 추가된 섭리 근대 역사 문화공간 추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경관 기본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명칭이 변경된 건 금강 백제 뭐 휴양권에서 금강 휴양권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중심 시가지권 같은 경우는 다시 그 부송동, 옹기동, 석양동, 멸봉동, 덕기동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경관축과 관련해서는 도심 녹지축을 추가로 두 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경관 거점 관련해서는 일부 명칭 변경과 대상 조정들을 하였습니다. 자, 중점 경관 관리 구역 재정비와 있어서 그 대상 지역 구역 확대에 있어서 그 섭리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을 일단 확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 부분이 확대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지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익산에서도 그 국토부 관련해서 그 건축 자산 진흥 구역으로 지정을 추진을 하고 있기에 거기에 발맞춰 그 실효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대된 구역계입니다. 그다음에 경관지구 재정비 방향은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관지구 같은 경우는 그 국계법상 건축물 용도 제한이라는 그 사유재산 침해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대를 하거나 확대를 했을 때는 또 그 사회적 약간 민원의 혼란이 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완화를 시켰을 때는 관리에 또 맹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지를 하면서 이 안에서 그 세부적인 사양으로 그 경관 심의 대상 부분을 좀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내용은 경관지구 중에서 경관 심의 제외 대상 건축물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하나로와 송악로 도로변, 그 자연 녹지 지역 및 비도시 지역에 대한 접한 필지에 대한 모든 건축물들에 대해서 심의 대상으로 넣자라는 내용입니다. 그 모든 면적인 게 아니고 도로에 접한 필지에 대해서만 하고요. 여기에서 일반 건축 심의 대상, 경관 심의 대상은 원한 대로 하고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의 내용이 아니고 그냥 소위원회를 활용한 서면 심의 정도로 너무 과한 시설은 좀 피하자라는 취지의 그런 그 유연한 그 경관 조례를 좀 검토해봤습니다. 특정 경관 계획은 최근 시행한 야간 경관 명소화 계획 수립에 연동하여서 그 부분을 그대로 이어받고 저희가 추가할 부분들은 추가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경관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건축물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기에 좋게 체크리스트와 이게 시뮬레이션된 형태로 확인을 하시기 좋게끔 다시금 재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로 경관 이게 추가된 부분들인데 기존에는 하나의 단위의 시설물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이 가로 전체를 놓고
거기에서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색채 경관 가이드라인은 물론 색채에 관련한 영역이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그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담당 실무자들이 체킹을 하기 힘든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축물 관련한 내용은 그 KS 한국 규격이 그 면셀 표색계로 되어 있는데 그 시스템 자체가 달리 돼 있어서 저희는 다시금 면셀 표색계에서 범위를 지정해 준 쪽으로 해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게끔 다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야간 경관 가이드라인은 명소화 사업과 연계해서 검토해서 다시금 정리를 하였습니다. 실행 계획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제적인 수단과 유도적인 수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경관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해서 조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경관 심의 관련해서 그 소위원회를 좀 활성화시키고 소위원회가 규제를 위한 소위원회가 아니라 이것만은 안 된다라는 것들을 좀 막기 위한 내용으로 좀 완화된 내용으로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경관지구와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들에서 그걸 적용을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 같은 경우 이 부분에도 추가 좀 검토하고 있는 것들은 최근에 이제 공공건축 관련해서는 그 1억 이상은 현상 설계를 하게 되고 현상 설계 같은 경우는 그 경관심의 제외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허점이 발생이 되는 게 1억 미만은 곤란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좀 넣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관 사업 관련해서는 기존에 그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한 내용의 사업 아이템들을 확보해서 집어넣었습니다. 다음은 그 경관 협정인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이 부분들은 어떻게 그 관에서 추진을 하기보다는 어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유도적 방안으로서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위원회에 관련해서는 공동위원회 활성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는 건축행정 규제 간소화에 발맞춰 공동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공동위원회에서 그 많은 업무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소위원회 활성화하는 쪽으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훈입니다. 의안번호 제606호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2018년에 수립한 익산시 경관계획에 대해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같은 법 11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주요 내용은 익산 경관의 미래상, 경관 기본계획 여건 변화의 반영,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의 실천적 관리 방안, 경관 가이드라인 실효성 확보 등 우리시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경관 정책이 타당성 있게 정비되었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발전적인 방안 등 추가적인 보완 사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대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한번 또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고 또 오늘 이 시간에 뭐 이걸 전체적으로 다 이게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좀 시간을 거쳐서 그랬는데 이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5년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여건 변화에 잘 맞춰서 경관을 정책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5년의 기본적 그 간격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여건 변화가 뭐냐면
다른 환경 변화도 중요하지만 요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그 변화가 너무나 많이 급속도로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야간 경관, 특히 아파트 야간 경관에 대해서 익산시 의가 관심을 갖고 우리 익산시가 관심을 갖고 그 용역에 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파트 야간 경관을 한번 살짝 봤어요. 그게 이제 야간 조명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 쪽에 있는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고 부담스럽고 이런 거고, 또 도시가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그 관계 업체, 아파트 시공사들이나 그 주변 사람들 의견을 많이 청수해서 그 야경을 확정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핵심을 다른 것은 뭐 다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을 좀 핵심적으로 한번 요점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속일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속일영 의원입니다. 야간 경관을 지금 익산시에서 계속 그걸 표명하고 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고도 육성 사업에도 지금 야간 경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미륵사지 앞에 보면은 야간에 야간 경관을 보면은 그 고도 육성에 맞지 않은 좀 야간 조명이 돼 있다는 게 좀 보편적인 여론이거든요. 그 앞에 주차장에 보면은 막 기둥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야간 조명등이 있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나름대로 예전에 이제 설계를 할 때 역사 문화와 이렇게 좀 같이 함께 이렇게 병행하는 그런 야간 조명이라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설치해놓고 보면은 시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여기에도 좀 표명한 것처럼 뭐 고도 백제 역사 문화권 지역에는 그 품격에 맞는 빛을 담는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런 사업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심축 도심 녹지축 이렇게 좀 건설한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익산에 좀 두 군데를 지금 기본적으로 잡고 가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도심축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다 보면은 대표적으로 저쪽 전주역 앞에 보면은 도심축 녹지 공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 시설을 좀 해놓은 데가 있어요. 보면은 거기도 굉장히 지역 주민들의 많은 좋은 좀 호평이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과거보다 못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기 기존의 도로를 갖다가 막 미로 형태로 만들어 놓고 통행에 굉장히 혼선도 되고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 도심 녹지 공간을 확보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일단은 시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한 그러한 도심의 녹지가 형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경관보다는 뭐니 해도 녹지축이 형성이 되면 시민들이 많이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이고 편안하게 좀 거기 통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많이 줘야지 미관상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굉장히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익산에 이제 도심 녹지축을 좀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꼭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구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잠깐 설명드린 2018년도에 대해서 올해 좀 다시 변경 계획이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수립이 됐는데요. 예. 변화된 여건들 감안해가지고 다시. 근데 주요 내용에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설명 중에 보니까 야간 경관 특정 경관 계획 수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니까 지난번 5월달에 주민 공청회도 한 것 같아요. 뭐 여기에도 뭐 크나큰 거 나온 거 있습니까? 그때도 이제 주민 의견 수렴 예.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은 그 당시에 직접 참여해서 설명도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워낙 좀 광범위하고 좀 어떤 약간의 일반 시민들께도 보시기에는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갔는데 하지만서도 그때 제시해줬던 부분들이 뭐 전문적인 어떤 내용들은 아니었지만 우리의 그 야관 경관 쪽에 그런 의견들을 좀 많이 제시를 해주셨어요. 해주시고 하고 해서 그런 내용들은 실은 우리 이제 용역팀에서도 받아가지고 조금 그리고 이게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게 향후에 이런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면 또 다른 이 제재 이쪽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그런 내용을 담아내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했거든요. 이게 특별하게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는 뭐 전문적인 얘기들이나 그런 얘기는 안 나왔었습니다. 예, 그 이제 주민 공청회에서 잠깐 나온 것처럼 요즘 추세가 야간 경관으로 보고 있거든요. 필요성을 하고, 굉장히 예.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이제 여러 가지 질의를 했겠지만은 이제 야간 조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은은한 불빛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그 볼거리의 즐거움 또는 하나의 재미 또 감동이 넘쳐서 만족도를 높이려면은 그런 경관이 최고 좋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익산시는 이제 그동안 이제 야간 경관이라고 해서 또 여러 가지 또 해봤지만은 익산은 서치가 지금 우리 중앙동의 기차만 서치로 지금 돼 있고 나머지는 서치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우리 익산시가 이제 그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용역에서 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역사와 고도의 품격을 담고 있는 빛 같은데 이런 것은 아파트촌이 아니기 때문에 서치로 활용하는 것도 좀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그림자 경관이 많이 지금 추세가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지금 여기다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 좀 해주시면서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5년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정확히 해서 익산시가 진짜 상징적인 우리 경관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게 정확히 10년 단위 계획이고 5년마다 재검토를 하는데요. 예. 이 실은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도 뭐 부각된 것들은 뭐 2018년도 뭐 이쯤 해가지고거든요. 그리고 어찌 됐든 지금 우리가 이 계획과도 연계해서 야간 경관을 또 하나로 목으로 해서 과연 익산의 야간 경관 어떻게 갈 것인지를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시범 사업도 이제 가고 있는데요. 의원님 해주신 말씀대로 지금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그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준비들 어떻게 정말로 갖고 갈 건지를 지금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고요. 지금 해주시는 말씀들을 담아내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한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중점 관리 구역을 보니까 익산역 역세권지구나 이제 대관선수로 탑천 고도 보존지구 있는데요. 이제 대체적으로 많이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 대관선수로는 특별히 뭐 우리가 지금 많이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대관선수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천 경관들을 이렇게 보존하는 것도 저는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우리 시의 생각은 있는지 궁금해요. 지금 대관선수로는 네. 실제 기존 저희들이 이제 어째 보면은 익산시에서 야간 경관 쪽으로 조금 더 먼저 시작했던 때가 네. 그 대관선수로하고 연계해서 데크를 놓으면서 네. 야간 경관들을 했던 지금 하나 케이스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유지를 시키면서 가되 조금 더 이제 아까 같이 이제 우리 역세권은 더 추가를 시키고 이 부분을 더 업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계획에서도 지금 이제 유지 플러스 뭐 더 정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담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 이제 이쪽 신흥국은 이쪽 뒤쪽 대관선 도로까지 그 대관선 수로까지도 이렇게 좀 우리가 더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민들의 이용적인 측면이랄까 예.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뭐 단계적으로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의견 사항입니다. 많이 듣고 좀 참여 이렇게 좀 해서 같이 좀 들어가지고요. 예. 저쪽 제가 볼 때 춘포까지 가는 정도까지도 우리가 아주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단계별 계획도 필요합니다.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한번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느끼는 점은 이 경관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뭐 이 내용은 뭐 열심히 고생들 해서 용역사가 뭐 나름대로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 용역을 줘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놓고 여기에 합당하도록 모든 부서가 좀 이 경관계획을 좀 숙지를 하고 좀 거기에 맞춰서 익산시의 도시계획을 짜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하기가 어렵기도 하겠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게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으로만 끝내지 마시고 우리 건설국 주관으로 뭐 아까 의원님들도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인 문화관광 쪽, 또 주택이면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도로는 도로, 뭐 이 광장 조성하는 데는 또 조성하는 대로, 또 공원은 공원대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여기에 맞도록 여기에 좀 준하도록 하는 룰을 이미 실시 설계에서부터 반영이 돼야 된다. 그것이 숙지가 되지 않으면 각각 놀면서 이 도시계획과에서 이 용역만 한부 갖고 있는 격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좋은 안들을 모든 부서가 좀 다 숙지하고 실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럼 우리 건설국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경관법에서 추구하는 게 어찌 보면 건축이든 도로 시설물이든 공간 배치든 여기에서 가장 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단계에 어떤 부분들이 경관심이랄까 지금 제도화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해주신 말씀대로 지금 각 부서도 이제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사전에 그런 경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설계안에 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를 숙계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2600호 익산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기금 운용 성과 분석에 따른 개선 공고사항을 반영하고 신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실질적인 기간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2022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위원회의 민간위원 2분의 1 이상 구성, 개선 권고에 따라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성 인원을 확대하여 민간위원회 비율을 높이고자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1명 이내에서 12명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이고 2025년 준공 예정인 신청사 건립 사업의 실질적인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 심의, 행정규제 및 성별영향평가 심의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00호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익산시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본 개정은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시 민간위원 비율을 전체 위원 수 50% 이상 위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재 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는 위촉직 민간위원의 비율이 권고안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민간위원 위촉 비율을 제고시켜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 정수를 12명 이내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규정하는 등 본 개정 조례안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그 16조의 기금 존속 기간은 어차피 이제 5년이기 때문에 연장해서 이제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그건 뭐 맞다고 보고요. 지금 그 위원회 구성에서 행안부 기금운용 심의회 운영 시 민간위원회 전체 비율을 50% 이상 그 유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 예. 이 권고하는 어떤 그런 안이 첨부가 돼야 어떻게 좀 참고를 할 텐데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별도로?
좀 잠시만요. 자료 지금 현재 저 제출된 자료상은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 행안부에서 일단은 공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이게? 기금 운용 지금 성과 분석 시에 지금 일단 제시한 의견인데요. 그 아무튼 자료는 잠시만요. 일단 공문으로 저희한테 지금 시달이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좀 복사를 하셔가지고 그 의원님들을 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셔야 예, 예. 이게 공고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시가 필요해서 민간을 더 50% 이상을 하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예, 이 공문으로 직접 그 결과 보고서 관련해서 오면서 행안부의 공고사항을 꼭 예. 저 의원님들한테 좀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출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예, 일단 예, 여기 김경진 의원님에게 그 내용 있으면. 근데 저기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거 이 내용에 있기 때문에 권고안이 그걸 뭐 봤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게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도 이 권고를 받은 걸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예,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기금과 관련된 우리 시 전체적인 검토를 행안부에서 시행을 했고요. 행안부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보낸 공문입니다. 그 받은 공문을 각 부서들한테는 이제 배부해서 권고 사항을 조치하라고 이렇게 온 조치 계획서입니다.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저 기획예산과에서 그 안을 받아서 원본을 우리 김경진 의원님에게 복사본 한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청사 권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과 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착석해 주시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이명천입니다. 주택과소관 의안번호 제2587호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민주택 건설 공급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주택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국민주택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특별회계 운영에 실효성이 없어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1년 회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폐지 권고가 있었습니다. 시행 시기는 전북은행 정기예금 만기가 되는 시점에 맞춰 2023년 9월 말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정기예금 및 보통예금 잔액은 12억 원으로 일반회계로 전출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심사 및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87호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입니다. 이 조례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 조례입니다. 우리 시는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자금 관리를 위하여 법 제84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현재 우리 시가 국민주택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고 특별회계의 운영에 실효성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폐지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국장님이랑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식품 클러스터 담당관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 담당관 박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소관 의안번호 제2585호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내 입주기관 기업에게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가 올 하반기 준공 예정됨에 따라 그에 앞서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조의 목적 조항을 비롯하여 제2조는 센터 위치, 3조는 센터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는 관리 및 운영 조항에는 센터의 운영 및 관리 사무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운영비 지원 조항에는 센터의 원활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와 제7조는 이용 대상과 이용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8조와 제9조는 이용료와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4월 14일부터 2023년 5월 4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585호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입주기관, 기업 및 단체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처리의 재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국외적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조례안은 2023년 7월 준공 예정인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식당, 체력단련실, 전시 판매장, 라이브 방송실 등 입주기관 등의 종사자에 대한 다양한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및 5조에서 시장이 센터를 위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일한 행정재산에 대해 위탁과 임대 규정을 모두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수탁자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 규정할 경우에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등 관련 조문 수정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좀 수정안 제시한 부분이 있어요. 사주에 시장이 비영리 단체에게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제시했던 조항을 우리가 시에서 직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으로 지금 수정안을 지금 제시를 했잖아요. 예, 그 말씀 큰 문제는 없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예, 말씀하세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 해주신 말씀 맞는데요. 저희가 공유재산법 27조에 행정재산 관리 위탁이라고 있거든요. 상위법에. 거기에서 운영비 지원 항목이 나와 있어서 이번에 법제 적용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조례에서 뺀 것 같은데, 저희가 조례상으로 운영비 지원 항목을 넣어줘야 나중에 예산 확보라든지 의원님들이 예산 저희가 신청할 때 그 근거가 되지 않냐, 5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운영비 예산을 허용하고 있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좀 넣어주시는 게 어쩔까 하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국가식품 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속일령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중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국가식품 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일령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국가식품 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속일령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국가식품 클러스터 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익산시의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6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